뭐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라 반갑습니다. 방금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제나 또는 그저께 최근에 야근을 했던 모든 날보다 약간 색다른 하루인데 제가 기분이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기분이 좀 나는데 저희 회사도 인턴 분들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오나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갖고 1년에 2번 정도 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인턴분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 제가 잘해줬다고 하는데 특별히 뭐 잘해준 건 없거든요. 인턴분들이 저랑 같은 부서도 아니고 해갖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어갖고 그냥 커피만 사줬어요. 커피나 뭐 커피가 아니더라도 음료 먹고 싶은 거를 그냥 정기적으로 사줬는데 그게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게. 그래서 잘 챙겨준 선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지 선물을 받았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누군가한테 작은 거지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역시도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 감사한 표현을 들으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약간 몸은 여전히 피곤하나 약간 기분은 상당히 업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오늘 하루 뜻깊게 소중하게 보내셨길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역시나 기분은 좋지만 몸은 너무 피곤해갖고 옆에 딱 쳐다보면은 두루 놓을 수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바로 두루 놓고 싶어요 그냥.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코인베이스가 여러분들 이제 이 크립토 비자 카드가 존재하잖아요. 이 직불 카드가 있는데 이제 비자를 통해서 이제 발급한 카드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기존에 저는 이거 큰 관심이 없었는데 기존에는 지원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XRP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만 지원됐던 모양인데 이제 XRP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XRP 뿐만이 아니라 4개를 더 추가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좋은 소식이긴 하죠. XRP라는 암호화폐가 우리가 실생활에 이런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지불 카드에 추가됐다는 거, 그거는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다만 너무 이거는 너무 막 과도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코인베이스 직불 카드에 추가된 거거든요. 이 카드를 얼마나 쓰고 있을까, 이 카드 사용자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막 되게 엄청난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코인베이스의 직불 카드 얼마나 쓰는지 통계는 본 적 없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양은 아닐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쓸까요? 그거 고려한다면 너무 막 이게 초대박 소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브랜드에 집중하지 마시고, 브랜드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알맹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맹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있고, 자, 이게 오늘은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지금 밀켄 그 컨퍼런스 있거든요. 최근에 신영송님이 그 시가랑 같이 나왔죠. 리프사 그 약간 중동 그리고 인도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인도 사람인 그 직원이 같이 같은 콜에 이 돈의 미래라는 주제로 같이 출연을 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똑같은 그 밀켄 컨퍼런스인데 최근 신현송님 나온 게 아마 9월인가 10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시는 건 4월입니다. 올해 4월에 있었대요. 전 몰랐어요. 애쉬가 나왔는지 몰랐는데 애쉬가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요약본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 인터뷰 내용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 밀켄 컨퍼런스에 나와갖고 지금 애쉬가 그 얘기를 했대요. 리프사에서 뭐 했다? 우버랑 에어비앤비 그리고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찾아갔겠어요? 놀러 갔겠어요? 견학은 아니겠죠. 당연히 비즈니스 차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겠죠. 당연히 거기 가서 우리 솔루션을 쓰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또는 이제 뭐 본인들이 잠재적인 고객으로 삼고 싶은 그 대상들, 구글이나 우버, 에어비앤비
그 담당자 만나서 뭐 현황 파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활동을 했을 텐데 가서 이제 방문을 했었고 지금 말하는 걸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6개 서로 다른 이 페이먼트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원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이 뭐 페이먼트 레일을 쓰고 싶으면 스위프트를 쓰면 되는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스위프트 멤버들끼리만 가능하죠. 요 또는 뭐 알리페이 이런 것과 연결하려면 알리페이 시스템과 뭔가 연동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 206개나 다른 페이먼트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네트워크로 효율적으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 글로벌 기업도 이런 상황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본인들의 이런 페이먼트 관련된 이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포인트에서 리플사가 노리는 거죠. 리플렛 하나면 원 네트워크로 그냥 세계 곳곳 다 연결, 그것도 효율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연결 가능하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공약을 할 거는 당연한데, 자, 이 소식을 보고 약간 과장되고 왜곡된 얘기를 하면은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지금 보신 우버, 에어비앤비, 구글, 애마존을 찾아간 거지 뭔가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찾아간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도는 소식은 약간 우버에 찾아간 적 있다, 에어비앤비에 간 적 있다, 구글에 간 적 있다, 애마존에 간 적 있다. 이거 대박! 다 계약 맺었어. 리플사랑 뭔가 모종의 계약이 있을 거야.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기업 전용 솔루션으로 나와 있는 게 엑스비아잖아요. 리플 네트워크에 API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 기업들이. 자, 만약에 구글과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언지가 있었을 거예요. 리플사도 빨리 그런 뭐라 해야 돼, 메이저 은행이라든가 엑스비아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업, 글로벌한 대기업, 정말 대표적인 대기업, 누구만 들어도 알만한 뭐 페이스북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거 이름 하나 났으면 그거를 홍보용으로 쓰고 싶을 거거든요. 레퍼런스로. 야 봐라, 구글도 우리 거 써. 너희는 안 쓸 거야? 우리 이렇게 대단한데? 짱 좋은데? 이거 했겠죠.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아직 계약을 맺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과장되고 왜곡된 소식만큼 뭔가 계약이 이뤄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리플사가 중요한 팩트는 지금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고객으로 삼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 해볼 거야. 지금은 안 되니까 미래 해보겠어. 이게 아니라 이미 올해 4월부터, 최소한 4월부터는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들과 접촉을 하면서 리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표현한 대로 푸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계약이 된 거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죠. 일본인도 지금 설명한 거 있는데 이거 번역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쭉 보시면 됩니다. 번역기 누르면 또 나오죠. 그죠? 여기도 그 내용 나있죠. 방금 설명드린 거. 리플사가 제공한 솔루션, 그들의 비즈니스를 원하는 바 일치한다는 얘기.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코일사 직원이 아니었죠. 보시면은 요거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죠? GIF 짤 같은 거 올라오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코일사에 투자를 받았었죠. 근데 이제 포멀리라고 됐잖아요. 뭐죠? 그러니까 전 직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다가 지금 코일사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CFO를 맡던 사람이 코일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달하면서 전반적인 그 코일사가 꿈꾸는 이 비즈니스 모델 있죠. 시장 상태 얘기하자면 텔레비전은 광고가 거의 3분의 1, 그리고 컨슈머 페이 3분의 1 정도, 라이센싱 이게 3분의 1 해갖고 시장을 이루고 있고, 뉴스페이퍼는 광고가 절반 이상, 인터넷은 광고가 98%, 그리고 매거진은 광고가 절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만 봐도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인터넷 시장을 봐라, 다 최다 광고다. 이거 광고로 이루어져 있다. 마켓 쉐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략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비교를 하고 있죠. 비교하면서 이제 코일사
노리는 거, 애드버타이징, 광고 관련된 거, 시장 규모 막 이렇게 쭉쭉쭉 나와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공략할 건지 뒤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이사가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기술 바탕, 트러스트, 신뢰, 그리고 스케일, 확장력, 이런 것들 얘기해갖고 코이사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간단히 보시면 돼요. 뭐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이해하셔도 좋지만은 그냥 이런 시장에 있어서 광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넷 공간, 뉴스페이퍼, 신문, 텔레비전, 매거진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효율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중간에 마치 오늘날 뭐 우유나 이런 식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품이 중간 유통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엔드 투 엔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코이사의 웹 모네타이제이션으로 그냥 소비자와 크리에이터, 중간에 이런 수수료 먹는 사람이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코이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에 있었던 걸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니그램 CEO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스웨덴 때 한 세션 코너를 갖고서는 둘이 대화를 했잖아요. 이게 한 30분 정도 되는데 보이시죠? 한 20분까지 봤어요. 제가 20분 정도까지 봤고 아직 다는 못 봤는데 여러분들께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스웨덴에 참석했던 사람들 통해서 들은 얘기들 있죠. 올해 안에 4군데 통로를 더 추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 미국 달러에서 멕시코 구간으로 머니그램이 쓰고 있는 OD에 쓰고 있는 건 10%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미 밝혀진 중요한 사실인데 그거 말고도 이 전체 인터뷰 내용 아직 다 보진 못했지만 둘이 대하는 건 다 봤어요. 그래서 한 20분쯤부터는 Q&A 시간이거든요. 나머지 10분이 이 부분만 지금 못 봤는데 둘이 대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공개드리면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이에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6월에 이들이 리플사와 머니그램이 6월부터 이 파트너십 있죠. 지난번에 그 주식을 리플사가 사들이면서 돈 해결을 했는데 6월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 논의를. 근데 거의 뭐 금방 끝난 거예요. 논의를 불과 한 달여 만에 끝내고 그렇게 파트너십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얘기하면서 약간 둘의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상당히 둘 다 서로를 원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다,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 얘기를 하고 그에 이어서 파트너십이 끝난 이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ODL을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ODL을 쓰는 건 당연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머니그램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니그램 CEO는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이거 당연히 나는 진취적인 사람이니까 약간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건 초반부터 되게 강조하거든요. 당연히 관심이 많았고 예전부터 이걸 했다. 심지어 마이닝도 한 적이 있대요. 머니그램 CEO는 비트코인 마이닝처럼 그 마이닝을 한 적이 있대요. 암호화폐.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약간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걸 앞부분에 강조를 한 만큼 이제 이에 대해서도 자기 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둘 다 서로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어덥션, 적용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리플사가 머니그램한테 배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ODL 사용을 위해서 리플사의 ODL 엔지니어들과 이제 머니그램 회사 소속의 이런 IT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혁신 부서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이노베이션.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끼리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모양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머니그램이 거꾸로 ODL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조언들을 해준다고 해요. 아이디어들을. 그래서 리플사 직원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실제로 ODL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이색적이었어요. 머니그램이 일방적으로 그냥 고객으로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ODL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에.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이색적이었고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얘기됐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나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레오라는 그 외국 커뮤니티 유명한 사람은 이제 현장에 갔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한 부분 있죠. 왜 머니그램이 10%밖에 안 쓰냐? ODL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현장에 있었던 레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죠. 머니그램 CEO 말에 따르면은 ODL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약간의 해석이 들어간 얘기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ODL에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알게 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린 오더북의 스프레드, 그리고 이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리프사 머니그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도 필요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마켓메이커들도 필요하고, 그들이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하고 유동성 관련해서 오더북을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 그런 포인트들, 컴포넌트를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DL을 실제적으로 쓰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야 ODL이 효율적이라는 걸 알았다. 얘기하면서 약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해요. 아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ODL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레오는 그거를 약간 해석을 해서 그 느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뭔가 충족되지 않으면 ODL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근접한 얘기긴 해요.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약간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에서 실제로 했던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반적인 대화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머니그램 CEO가 확실히 머니그램 CEO 말하는 거니까 이제 머니그램의 입장이겠죠. 머니그램은 정말 빠르게 도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전반적인 대화에서 드러나요. 더 ODL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리퀴디티 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니그램 역시도 전 세계에 송금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무적인 관점, 트레저리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프리펀딩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송금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의 법정화폐를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얘기하는 건 달러 유동성 때문에 달러로 위주로 관리하면 좀 편리한 것도 얘기는 합니다. 오늘날의 이제 금융 현실에 대해 얘기하는데, 하지만 반대로 XRP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관리하면 되죠? XRP 하나만 관리하면 되죠. 다른 것과 이제 XRP가 페어로 형성이 되면서 유동성이 생기면 XRP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그 어느 것이든 원하는 법정화폐로 빠르게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엄청 극찬을 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그 얘기도 하죠. 오늘날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지만 데이터는 우리가 원하면 실시간 동영상을 언제 어디에서든지 네트워크 연결되면, 인터넷 연결된 데면 볼 수 있지만 돈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반면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돈까지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커다란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그런 본인의 생각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저 진짜 몰랐는데, 여러분 머니그램 CEO 이 알렉스가 원래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아세요? 저 이 사람의 전 직장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인터뷰 때 본인이 소개할 때 밝힙니다.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진짜 의외였어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정말로. 어딨냐? 이 사람인가? 잠깐만요. 이 사람의 커리어를 꺼내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직장이었을지. 에이, 1년밖에 안 했어? 근데 왜 이거를 강조했지? 라이벌 기업이라 그런가? 왜 강조했지? 1년밖에 안 했네? 의외다. 기간이 좀 짧긴 하네요. 근데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주님이 맞추셨어요. 웨스턴 유니온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머니그램 CEO죠. 현재 머니그램에서 일한 지는 10년 6개월 됐는데 이 대화에서 어떤 걸 강조했냐면 요걸 강조했어요. 웨스턴 유니언에서 일한 거. 근데 2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저는 또 많이 했다고. 2년 정도밖에 안 했네. 왜 이렇게 강조했어 근데. 여기에서 일한 걸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외였어요. 예. 웨스턴 유니언은 이제 머니그램의 라이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에서 우리가 주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Q&A는 제가 아직 못 들어갔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못 봤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특별한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보고 나서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또 공유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둘이 대화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거, 이 사람 CFO가 코이팀에 합류했다는 거고요. 그레이스케일. 얘네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투자회사인데 XRP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 올렸죠. 근데 약간 좀 설명이 좀 그래요. 이 P2P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P2P 네트워크라고 얘기해야 될까? 지금은 사실 B2B거든요. 지금으로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인데 이거 P2P라고 표현했네요. 이거 뭐 약간 짜잘한 약간 에러 사운드? 예. 그런 거 빼면은 약간 평이 좋아요. 예. 미래에 좀 밝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가장 최근 거고 2019년 11월에 한 거고 한번 번역기 돌려서 보세요. 예. 이거를 제가 굳이 막 설명할 만큼 약간 되게 막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암호화폐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XRP도 원래 갖고 있었고 이번 달 리포트에서도 XRP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엑센추어 있죠? 컨설팅 기업. 어제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엑센추어에서 뭐하고 있다? 채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해놨습니다. 채용 구인 어디야? 구인 지금은 없네? 아, 닫았네. 이 사람이 했을 땐 있었는데 지금은 닫은 모양이네요. 구인 광고를. 뭐를 했냐면은 페이먼트 매니저, 뱅킹 페이먼트 매니저를 찾고 있었는데 블록체인과 리플렛의 경험이 있는 그런 페이먼트 매니저를 찾고 있었어요. 엑센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냥 특정 은행들과도 같이 일을 하지만 뭐 중앙은행급들과도 일할 때가 있는 되게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이언트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런 구인을 하고 있다는 거는 고객의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블록체인과 리플렛 터프에 대한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있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었다는 거. 시장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본 대학에 있는 지금 어제 말씀드린 거죠. 밸리데이터 추가된 거. 이 사람도 올렸죠, 여기다가. 여기 교토대학 올라왔죠. 아직 UNL은 아니에요. UNL은 아닌데 UNL이 이 사람 요것도 추가했네요. 지금 코회사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UNL 리스트를 만들었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링크업을 시켜놨네. 자, 어쨌든 교토대학 추가됐는데 이거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한 2달 안에 될 것 같아요. UNL을 추가시킬 것 같아요. 어제 에미오시카가 얘기했죠. 대학교 같은 존재들이 이 UNL을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리프사의 뭐라 해야 될까, 생각을 반영한다면 최대한 빨리 UNL을 밀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UNL 리스트에 리프사가 지분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비트스탬프 공식 질문했는데 얘가 지금 싱가포르에도 시장을 확장한대요. 여러분들 얘네 지금 비트스탬프가 리프사와 되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싱가포르에도 확장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관련된 인재를 영입했거든요. 앤드류라는 사람인데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시장에 대한 확장을 의사를 밝혔는데 이 소식도 소식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소식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 영국 스털링, 파운드 추가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시기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답변을 해줬습니다. 비트스탬프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준비되는 대로 추가할 거다, 런칭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비되는 대로. 그러니까 언젠지는 여전히 몰라요. 순이에요. 순이라고 답변한 거나 다름없어요. 어쨌든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건 적어도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국 파운드 쌍이 추가되는 거, 비트스탬프 한번 가볼까요? 거래소 가면은 여전히 파운드 추가가 안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XIP에 대한 쌍은 달러와 유로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직 영국 파운드가 없어요. 영국은 유로 안 쓰죠. 혼자 빠져나가 있죠. 유로 안 쓴다고. 여기 필요합니다. 영국 시장은. 어쨌든 그런데 아직 추가가 안 됐고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는 여러분도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리프사가 싱가포르 오피스를 별도로 둘 만큼, 그리고 싱가포르 오피스를 이제 준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고 실제로 싱가포르이 리프사 관련된 그런 금융시장에 관련된 현황에 얘기할 때도 뭐 금융허브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얘기가 돌 만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도 거기서 열었고요, 이번에. 자, 그런 만큼 이제 리프사 역시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비트스탬프도 거기에 확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싱가포르 이제 법정화폐 쌍 같은 걸 만들면서 싱가포르 시장을 공략을 할 텐데 둘이 행보를 좀 같이 하는 면이 보이죠. 물론 이제 정황상 느껴지는 거지만 오피셜은 아니죠. 어느 정도 관련은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영국 파운드는 추가하기에 준비 중이라는 거. 이것 또한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때 파운드 관련된 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리프사와 관련이 깊을 거예요. 뭘로 관련이 깊겠죠? ODL, 영국 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모든 정황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이 비트스탬프에 영국 파운드가 추가되면은 이 비트스탬프의 영국 파운드 쌍을 활용한 ODL이 영국 쪽에 작동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그럴지는 지켜보면 되는데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많은 정황들이 얘기해주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 이거를 트윗을 하면서 설명드린 내용을 약간 농담식으로 표현했죠. 리프사 절친인가 뭐라고. 이거 뭐 진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약간 농담식으로 재미삼아 하는 표현입니다. 리프사 뭐 진짜 절친이란 게 아니라 사업에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갖고 함께 가는 면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있었던 소식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2부 순서 때 Q&A 가지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것들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순서 불알못 팩토리였고요. 누가 저 블록체인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불알못이 됐습니다, 오늘. 자, 어쨌든 잠깐 1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어갈게요.